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4월 주요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그리고 제주 현안 다뤄보겠습니다. 또 도정 질문과 교육 행정 질문, 추경 심사로 이어진 제주도의회 임시회 짚어보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기자, 부남철 3다일보 편집국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은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 이뤄진 달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내려진 중대한 판결이었습니다. 특히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의 선고로 과거 사례에 비해 꽤 길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승리이고 민주주의 승리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에서는 두 번째 탄핵이라고 하지만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성격 자체가 저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비선실서의 그 국정농단이 좀 핵심이었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직접적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이렇게 유린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 했다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그래서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위법 결정은 저는 당연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좀 이러한 그 의미와 더불어 갖고 우리가 시민의 한거를 보여줬다. 비록 있어서는 안 될 계엄 사태가 있었지만 시민들이 좀 최초에 그 계엄을 막은 것도 시민이었고 그리고 아까 넉 달 가까이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리에서 이렇게 빨리 그 파면을 촉구해온 그 시민들의 그 승리를 일궈냈다. 또 제주도에서도 29번의 집회 및 시국 농성이 이렇게 이어져 왔었는데 이런 가운데 결론은 파면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그래도 좀 약간 좀 우리 시민들이 그나마 좀 위안을 받게 됐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 조직에 대한 충성이란 말에 빗대서 헌법에 대한 충성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헌법 수호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아무리 국가 권력이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이제 헌법적 통제를 강화했다. 그리고 사법부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38일이라는 긴 시간에 대해서 이제 그 심사숙고를 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건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 거기에 보수 재판관도 있었고 진보도 있었고 중도도 있었지만 그래도 8대 0이라는 전원 일치의 탄핵을 이끌어냈다라는 건 사법부의 독립을 재확인했고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제도를 복원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국민 주권의 원칙을 실현했고 또 국민들이 이제 비록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나눠졌었지만 그래도 그 조용했던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탄핵 결정이 내려진 후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분열이 되지 않고 또 그게 내부적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갈등은 갈등이었지만 그 갈등이 고조되지 않고 또 어떻게 폭력적으로 가지 않고 지금까지 무난히 끌고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국민 주권에 승리한 중요한 판결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좀 그 사태 좀 보면서 우리가 그 1980년 5월에 그 비상계엄이 그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 선포될 당시에 그때 전두환 신군부에서 지역 언론 통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언론 통제가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까지도 됐다. 그래서 저는 1980년 5월 17일 그 비상계엄 사태가 이렇게 확대될 때 포고령이 발표된 날 우리 지역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해서 다시 한번 제주신문 그 당시 제주신문 이렇게 찾아봤더니 일면의 그 제목이 그
대학 휴교령입니다. 물론 이번에 포교령에서는 대학 휴교령은 없었거든요. 그때는 대학생들의 집단적 항거가 굉장히 두려워서 아마 대학 휴교령이 나왔고 또 정치 활동 중지가 이렇게 좀 돼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당시 5월에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면 일면 신문에 지역 신문인데 지역 뉴스가 전혀 없어요. 전부 계엄사 중심의 발표네요. 그만큼 언론이 통제를 받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로부터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45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1980년 서울의 봄에 그대로 판박이와 같은 포구령이 이렇게 또 발표가 됐다. 또 여기에 또 언론 통제, 사전 검열이 다시 한번 행해질 시도가 됐다는 점에서 저도 뭐 언론인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 치달을 수도 있었다. 이런 우려감을 가졌습니다. 네. 이번 사태와 연계해 좀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출연자께서는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개헌은 뭐 당연히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1987년 그렇죠. 좀 그때 개헌을 한 이후로 장기간 지금 멈춰서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있어 갖고 좀 손봐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 아까 제가 언론 부분 말했는데 헌법 21조에 뭐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지 예. 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하나의 그 조항이 들어 있는데 이걸 좀 분리도 좀 시켜놓고 또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어서 좀 알 권리도 명문화시킬 필요도 있다. 저는 미디어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건 정치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과도하게 대통령 중심제의 제라는 이 제도가 과도하게 권력이 대통령에 이렇게 집중되는 문제. 그래서 이걸 좀 뭔가 좀 분리를 좀 시켜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제란 말도 나오고 예. 또 이원 내각제란 말도 나오고 예. 또 책임 총리제란 말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좋습니다만 좀 권력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은가.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그 비상계엄 사태 때 뭐 우리 국민들이 다 느낀 겁니다만 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 자체를 좀 강화시킬 필요도 있겠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논의가 좀 돼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뭐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또 개헌 특위도 만들어져 있지만 네. 지금 현재 또 대선이 맞물리면서 이게 지금 좀 혼잡해지고 또 다른 얘기들이 나와버렸는데 우선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손을 볼 필요가 있다. 뭐 4년 중임제가 되든 아까 말씀하신 의원내각제 또는 의원집정부제 책임 총리제가 되든 이 부분은 특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성숙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는 좀 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중요한 건 이번 계엄 사태에서 봤듯이 대통령에 너무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비상 권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축소를 하는 방향. 그리고 이제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헌법에 담아야 될 솔직한 얘기로 북한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전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번 대선과의 병행은 힘들지 않느냐. 조금 더 많은 논의를 거치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새로 나오는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4년제로 갈 것이냐, 4년 중임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갈 것이냐라는 걸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대통령이 마음을 내려놓고 좀 더 이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과는 무관하게 개헌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체제에 접어들었습니다. 제주 현안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제주도가 전략 과제, 지역 현안 과제 목록을 작성했고 각 정당 도당에서도 자체적으로 공약을 만들어 건의했습니다.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뭐 제주도로서는 지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주요 현안과 그다음에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제주도의 그 주요 이슈들이 전부 멈춰져 있거든요. 12월 3일 이후에 지금 뭐 4개월 이상 멈춰져 있는데 앞으로 좀 대선 끝날 때까지도 실타래를 풀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뭔가 좀 대선 국면에서 좀 이 문제들을 뭔가 좀 아젠다로 좀 상정시키고 그다음에 논의를 거쳐서 좀 뭔가 차기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좀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 제주도가 뭐 23개 과제를 마련했다. 또 민주당 차원의 몇 대 과제, 국민의힘 차원의 몇 대 과제 전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단 국정과제로 올려놓는 거는 일단 최대한 좀 많이 올려놔야 되고요. 또 하나 방법적으로 우리가 강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주도에서 23개 올렸다, 뭐 몇 개 올렸는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공개했으면 좋겠다. 아주 이거는 제안했던 것도 반영된 것만 공개하지 말고 제안했던 것도 공개해야 도민의 그 눈, 시선으로 하여금 좀 정치권을 좀 압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들도 압박할 수 있고 정당도 압박할 수도 있고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제주도 현안에 대한 과제 리스트를 당리 당략 다 떠나고 소속 정당 다 떠나서 제주도의 과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주도가 과제를 올렸다고는 하는데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누가 선택을 한 것이냐, 공무원들이 선택을 한 것이냐, 지사가 선택한 것이냐 불분명해요. 제주도의 공약은 도정의 공약이 아니거든요. 제주도민을 위한 공약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흘러나온 걸 보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현안을 반영을 해놨다. 그런데 거기에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빠져 있다. 이랬을 때 과연 이 과제를 누가 만들어낸 것이냐. 이게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불투명성이다. 그랬을 때 도민들이 이거를 요구를 하겠느냐. 공감대를 가지겠느냐. 전혀 공감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패키지 전략 쭉 이제 몇 개를 합쳐서 예를 들면 뭐 도에서 중요시한 탄소 중립, 뭐 스마트 관광, 그다음에 지금 빠져 있는 제2공항까지 넣어서 뭐 글로벌 친환경 도시 구축 패키지라든지 이러한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전략 없이 그냥 나헬령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대선이 이제 본격화될 텐데 다음 주부터 이런 전략을 빨리 마련을 해서 각 당에 그동안 우리가 해온 것을 보면 각 당에 요구를 하고 그 후보들이 그걸 수용하는 그런 과정을 프로세스를 빨리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제 눈에 띄는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제주 공약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고 그 공약이 경선 중에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오영훈 지사가 이번 대선에 상당한 희망을 걸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나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건강주치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일단 뭐 다양한 공약들이 이렇게 좀 제주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재명 후보가 좀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라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는 게 2022년 공약과 비교해서 좀 파격적이고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사회자께서도 얘기했지만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들, 아까 제2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체제 개편 문제라든지 이런 좀 결단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쏙 빠졌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하나 좀 더 이거는 꼭 뭐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만 2035 탄소 중립 정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시기를 2050년으로 잡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계획 그 목표치보다는 15년 빨리 이렇게 앞당겨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이걸 작년 5월에 오영훈 지사가 한라수목원에서 대대적인 선포식을 갖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럼 이건 민선 8기의 핵심적 역점적 정책으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었다라면 약간 좋았지 않겠는가. 현재 이 부분은
탄소 중립 2035 정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뭐 분산 저기 뭐 특구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기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이라든지 탈플라스틱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환경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뭐 뒷받침하겠다라든지 좀 이런 식 그 표현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는 뭐 우선은 페이스북에 공약을 발표했다는 게 저도 이제는 예. 좀 늦은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좀 젊은 세대만을 겨냥한 거냐. 근데 젊은 세대들은 이 내용에 과연 공감을 하겠느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발표의 형식이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다라는 내용과 또 하나는 제주도가 특히 오영훈 지사가 지난 4월 3일에 제 70주년 4.3 추념식에 왔을 때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그 당시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거를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밝힌 공약에는 이게 없다. 제주 최고의 현안이라고 어떻게 보면 제2공항을 별도로 하고 제주 최고의 현안 또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의 지사가 추진하겠다고 직접 건의한 내용 자체가 빠져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게 제주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더라도 과연 이 제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를 달아버렸다. 이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에 대한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김한규 의원이 제주시 쪼개기를 방지하는 방지법까지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인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조금 더 나가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에서 이재명 후보의 캠프 내지는 중앙당에 이 내용을 확실하게 건의를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빠져 있다라는 것 앞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사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건강주치 문제는 아무리 윤석열 정부에서 뭐 얘기가 나왔었고 그게 뭐 상급병원과도 연결이 돼 있고 제2공항도 연결돼 있지만 제주도의 최대 현안인 부분이 아예 얘기조차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제주도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제주도가 제대로 제주의 중요한 사업들을 얘기를 못 하고 있다. 그냥 뭐 탄소 중립 그다음에 뭐 재생에너지 사업 이거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 이거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능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제주도가 진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러한 제도들이 공약에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제주 현안 해결이 힘들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까지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아마 경선 후보자 경선 때문에 아마 제주 지역 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뭔가 직접 내려올 시간은 안 되고 해서 아마 페이스북을 아마 통해서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본선의 공약입니다. 그렇죠. 본선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무엇이 반영되는가 이걸 진짜 우리가 도민들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년 전에는 9대 공약으로 해서 제시되는데 이번에는 과연 몇 대 공약으로 제시가 될지 또 아까 말했던 그 기초자치단체 문제라든지 최소한 기초자치단체 설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민투표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의지 정도는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할 것도 없이 반드시 그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경선 중에 나온 공약이고 나중에 이제 정식 후보가 되면 한번 제주를 방문할 텐데 그때 다음 좀 기대를 걸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현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입니다. 도정 질문, 교육행정 질문, 그리고 추경안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좀 도정 질문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한 오영훈 지사의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도정 질문은 아마 대선을 앞둬서 그런지 몰라도 쟁점이나 아마 새로운 차원의 문제 제기는 좀 약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좀 나왔던 내용들 이렇게 좀 정리한 걸 보면 기초자치단 설치, 주민투표 문제 다시 한번 나왔는데 이 부분은
출입기자 간담회 통해서 오영훈 지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일단 뭐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뭐 포기는 안 하겠다. 근데 마지노선,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마지노선은 8월까지는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을 제시했다라는데 약간의 좀 의미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와 그 칭다오를 연결하는 항로 개설 문제, 뭐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만, 도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해수부에서 그 항로 개설 허가가 늦게 나가서 또 환경 평가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것 때문에 문제도 지적했지만, 좀 물동량을 과연 채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그 의원이 뭐 우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 뭐 용암해수 그 물량 이거 하나만 믿고 하면은 좀 앞으로 좀 화물선 운항이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제기했던 거고요. 반면에 오영훈 지사는 삼다수 수출까지도 아마 칭다오로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서 추진하면 물동량은 어느 정도 확보할 거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뭔가 좀 보관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 어떤 구체적으로 그 물량 확보인지는 아직 그게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도 이번에 다시 한번 해서 저는 뭐 유심히 봤는데, 역시 뭐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한라산 정상 등반하고 싶다는데 한 번은 그걸 통해서라도 한번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노약자들의 그 뭐 고유 연령층의 정상 등반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 활성화 문제도 있고, 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좀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오영훈 지사의 생각은 역시 다릅니다. 도심 항공 교통 그 UAM을 통해서라도 한라산 정상 등반 이렇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뭐 여기 이 정도로 한번 주목해봤습니다. 네, 저는 오 지사가 얘기한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라는 발언과 함께 크게 충돌하는 건 같진 않았지만, 각 부분에서 오 지사는 자신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바꿀 계획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느냐. 하다못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뭐 몇몇 의원들은 포기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라고 보이는데, 나는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케이블카 문제도 이번에는 진짜 조용히 넘어갔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목소리가 높아지진 않았지만 오히려 저는 더 강하게 자기의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칭다오 항로과 관련해서도 지사는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지사가 오히려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가는 이제 후반기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변화보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밝혔다고 보고 있고, 이제 대선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한 번의 논란이 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약간 이거는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오 지사의 답변 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 그 무기계약직 그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그 시험 절차 없이 전환 채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도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 그 조사 결과 이 전환 채용에 대한 그 정당성, 한목적성이 인정이 어렵다. 그리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보장이 훼손됐다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미 그 신용보증재단 해당 기관에도 경고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거 인사 담당 부서에도 이거 경고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경우에 좀 도지사로서는 저는 최소한 두 가지 측면, 약간 공정성 훼손 부분에 대한 약간 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최소한 감사위원회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좀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타 시도에서도 이런 게 시도된 바 있다면서 뭐 인천공항공사 뭐 예를 들면서 이렇게 딱 했는데, 저는 이거 좀 약간 도민들 설득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에서 나온 현안 좀 두 가지만 짚어보고 싶은데, 고도 완화와 제주형 건강 주치입니다. 먼저 고도 완화는 상당히 속도를 지금 내는 모양새입니다.
건축물 층수 완화에 이어서 고도 완화 방침까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묶여있던 고도를 완화함으로써 압축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많은 고민 속에서 아마 나온 결론 같습니다. 압축 도시라는 그 용어가 딱 할 때부터 이미 고도 완화는 전제됐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번에 제주도가 이렇게 제시한 안을 딱 그 공론에 이렇게 딱 붙이자 좀 시민사회 분위기가 약간 조금 신중합니다. 그전 같았으면 뭐 바로 이거 반대 의견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찬반 의견이 이렇게 팽팽했을 건데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단체가 없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좀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개선안에 보면 기준 높이와 최고 높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뭐 기준 높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뭐 건축 공동 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심의 없이 바로 건축이 가능한 거고 최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문제는 이 최고 높이에서 굉장히 그 기준점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종전의 그 스카이라인이 달라졌고 굉장히 좀 높아졌다. 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고 160m 40층까지도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지금 현재 드림타워가 원래 뭐 건축 허가 받을 당시에는 56층 규모로 이렇게 허가가 받다가 최종적으로는 38층 규모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드림타워보다도 한 2개 층이 높다. 물론 높이로 보면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제시가 된 겁니다만 그렇게 됐다. 근데 또 드림타워는 노영동 그 신시가지 아주 노영동과 이 신제주의 그 상권 중심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업지역 이 어디냐면 신제주권에서는 노영과 그 연동 상권거리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권에 있거든요. 1도 1동, 그다음에 3도 2동, 그다음에 건입동 일부 지역, 그다음에 2도 1동 지역 그 일부 지역이 이렇게 좀 편제가 되는데 그럼 구도심, 원도심 중심에서가 이렇게 최고 40층까지 올릴 수 있는 고도 제한이 풀렸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활성화되는 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왜 이 시기에 이게 나왔느냐.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제주도의 스카이라인이 망가지기 때문에 특히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고 해안을 볼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도 제한을 그동안 유지해 왔었던 것인데 지금 이 시기에 나왔다라는 건 아무리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연 어떠한 논의도 없이 왜냐하면 저는 이 고도 제한을 완화하겠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진 걸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나오면서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게 앞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이게 지금 개발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 실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냐, 도에서는 봐라 우리가 풀어놨는데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은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건설 경기가 좋아져서 이게 올라가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냥 중고급 미분양 주택이 지금 현재 거의 1,700호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완화했다고 해서 과연 건설 경기가 올라가겠느냐라는 부분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고도 완화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의 문제지만 그렇지만 이게 어떤 공청회나 이런 의견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풀어버렸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이 난개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신제주 지난번에 드림타워가 들어올 때도 이 스카이라인 문제가 제기됐었고 빌딩 고층화 얘기만 나오면 스카이라인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2도 1, 2동 특히 이제 지금 옛날 세문서 사거리 정도에 가서 이 건물을 올린다고 했을 때 과연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거를 지금은 조용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과연 그거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앞으로 난개발 논란이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동의는 합니다만 앞으로 그 스카이라인을 재설정하는 문제는 아까 부남철 국장이 말했던 대로 의견 수렴 과정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공청회도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히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다만 고도 완화를 바라보는 도민사회 시각은 사실 양면성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도시가 갖는 장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압축 도시가 갖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한화의 그 에어월 포레스트 건설 사업도 논란이 있고 전에 우라 관광지구 개발 사업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첨단과학단지까지 올라갔고 더 한라산 쪽으로 더 개발이 더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중산간으로 더 확장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도심권도 지금 봉계 도련을 거쳐서 아마 조천 쪽으로까지도 앞으로는 택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도시 팽창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그 압축 도시라는 거는 그래도 지금 현재 더 이상 그 팽창은 억제시켜 보겠다라는 이런 의지, 저는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일단 바라봅니다. 근데 물론 아까 부남철 국장이 얘기했던 대로 우려의 시각도 사실 존재합니다. 압축 도시를 하다 보면 경관 당연히 망가집니다. 그다음에 도시의 정주권 아주 흔들립니다. 또 도시의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원도심은 원도심의 문화가 있는 것인데 갑자기 40층 그 빌딩이 들어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정체성도 흔들리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양적 팽창으로 계속 가는 게 옳은가? 고도는 그대로 유지시킴 속에서 앞으로 택지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택지 개발을 도시 외곽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내부에서 끝내야 되는가? 이거는 한번 좀 균형 있게 한번 비교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좀 앞으로 좀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어느 한 가지 이게 옳다 그르다 좀 이분법적인 그 프레임을 갖고 접근한다면 좀 논의의 발전이 없겠다. 그래서 좀 한번 이번에 그 제주도정에서 던진 화두인 압축 도시에 대해서 한번 장점과 단점을 한번 도민들에게 한번 설명하면서 의견을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현안 건강 주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주도가 어찌 보면 올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와의 사회보장협의회 제동이 걸렸고 이로 인해서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일단 오는 7월 시범 실시한다라는 계획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좀 이외의 상황이 좀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 사회보장 협의를 좀 제때 하지 않은 것도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의회에서 좀 예산안을 전액 삭감시켰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좀 약간 의외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정부에서 그 사회보장 협의에서 왜 제동을 걸었는가? 물론 제동 건 게 이번 처음 아닙니다. 2년 전에는 그 아동 수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동 건강 체험 활동. 8세 이상 12세 그 어린이들 좀 상대로 해서 오영훈 지사가 아동 수당 성격을 만들어서 매달 얼마씩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회보장 협의에서 바로 이렇게 좀 제동을 걸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약간 조건부로 이렇게 한 게 전 아동에게 다 주지 말고 선별적으로 소득 기준 같은 경우 이렇게 감안해서 줘라 이렇게 해서 선별적 그 지원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건강주치 제도 같은 경우는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주도 같이 의료 그 서비스 체계가 굉장히 취약한 곳에서는 저는 이 제도 한번 좀 시험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특히 제주시 같은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이 많아서 사실 고민이 좀 덜 나지만 읍면 지역 같은 데서는 사실 이런 제도라도 한번 하면 좀 약간 의료 취약의 그 문제를 좀 약간 이렇게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도 사실 없지 않아 좀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자체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약간 제도의 중복성의 문제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보완하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좀 협의가 가능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요. 좀 이런 점에서 좀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점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도의회에서 과연 그런 예산 그 18억 원을 전액 삭감시켜야 되는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삭감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남겨두는데 예를 들어서 부분 삭감했다라면 약간의 그 사회보장 협의가 끝난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시작할 수 진전할 수가 있는데 전액 삭감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으로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어떻게 조건부로라도 이렇게 그 협의가 완료됐다. 그러면 당장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려면 돈이 없으면 그 다음 추경까지 다시 기다려야 된다라는 다음 겁니다. 추경까지 기다려야 돼.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분 좀 조정으로 좀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는데 좀 그 예결위 그 의원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막 두 가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건강 주치에 대한 그 조례를 통한 법적 근거가 아직 미비하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예산을 다 삭감시킨 다음에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생각이 약간은 좀 합니다만 만약에 제주도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했다라면 정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하는 그 분위기도 달라졌을 겁니다. 오히려 제주도에서도 이미 검증을 해준 거다. 어느 정도 묵시적 동의는 해준 거다라는 것. 이미 예산까지도 우리는 확보가 됐다. 이걸 정부를 압박하면서 사회보장 협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약간 좀 이게 제주도에서도 제동이 걸리면서 아마 도청에서 앞으로 복지부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도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비도 아닌 자체 예산만으로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 사회보장 제도를 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 결정이 이렇게 빡빡하게 나오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우선은 정부가 너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탄핵이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주에 왔을 때 그때 복지부 장관이 같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관한테 직접 상급병원에 대해서 빨리 복지부가 추진을 해라 라고 했고 복지부 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그거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제주형 건강주치 시범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 제주도에 몇 번 보완 요구를 한 2번인가 보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또 거기에 대한 요구에 맞춰서 보완을 해서 제출을 했고 그래서 제주도는 이번에 될 걸로 알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재협의 통보를 해버린다. 이거는 복지부가 갑질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보완 요구를 할 때 벌써 이런 부분 중복성, 유사 중복성이 큰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해서 제주도가 충분하게 보완을 해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이 괜찮다 고생했다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재협의를 통보해버리면 이거는 진짜 뒤통수 때린 격이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제주도정인데 제주도정도 그러면 이런 아까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정도 이런 부분이 이제 특히 추경과 맞물려 버리면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돼버렸는데 추경이 없다고 만약에 추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왔으면 또 어떻게 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미리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예산을 반영을 하기 전에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 그 예산이 들어갔을 때 도의회를 설득을 하든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올려놓고 알아서 하시오. 이거는 아니다. 왜 이런 행태가 나오는지 지금 제주도정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자꾸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는 제주도정의 공무원들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빨리 제주도정은 복지부와 이 협의, 그냥 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기가 있지만 그러면서 7월이 힘들어지지만 이 제도만큼은 제주도에 저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협의를 거쳐서 또 보완할 거 빨리 보완을 해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빨리 협의를 시작해서 이 제도가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 심사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145억 원을 삭감했고 이례적으로 증액 없이 삭감된 예산을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번 추경은 뭐 조기 추경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 1월 말에 그부터 이미 작업이 시작되고 바로 2월에는 뭐 민간 보조금을 이렇게 다 축소 조정하느냐 이런 논란까지 빚으면서 좀 이 예산 저 예산 뭐 돈이 풍부하게 있어 갖고 이번 추경 편성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돈을 다 재원을 끌어와서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편성한 예산이거든요. 좀 그런 그 예산, 좀 그만큼 우리 민생 회복, 경제 활력화가 그만큼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해서 좀 그 편성한 예산인데 막상 도의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의에서는 좀 민생 회복 그 기조와 약간 거리가 있는 예산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좀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결론적으로 그 145억 원을 감액 조정 이렇게 좀 했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건 도의회가 감액 조정하면서 이걸 다른데 뭐 행사성 경비라든지 읍면동 사업비라든지 이런데 다시 증액하지 않고 전부 내부 유보금으로 이렇게 돌려놨다라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그 145억을 그대로 저축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추경 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건 저는 굉장히 좀 잘난 결정이다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도의회가 그렇지 않고 조금 욕심을 내서 145억 원을 다시 재편성했다라면, 증액 편성했다라면 아마 저는 역풍이 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도의회로 오히려 비판의 화살이 굉장히 쏟아졌을 건데 내부 유보금으로 이렇게 딱 해서 그 의결했기 때문에 오영훈 지사도 뭐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안 하고 굉장히 좀 존중한다는 입장 밝히면서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늘 예산이 나올 때마다 말이 나오는 거지만 증액분이 어느 정도였느냐, 어느 정도냐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근데 감액을 한 145억을 그냥 내부 유보금으로 묶어버렸다. 그리고 증액 사업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건 이번 의회가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워낙 급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추경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부 추경이 그 사이에 논의가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추경을 과연 했어야 되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우선은 이제 민생 활력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 뭐 필요한 사업에 돈을 쓸 수 있게 그리고 뭐 좀 급하지 않은 사업 뭐 도정에선 다 급하겠지만 의회가 봤을 때는 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그걸 내부 유보금으로 잡아놨다라는 건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제 공무원들 이번은 공무원들이 좀 힘들어지는 게 이제 정부가 추경을 결정을 하면 또 추경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올 상반기 내내 예산 작업만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은 좀 이제 도민의 입장에서는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공직자들께서는 뭐 해야 될 일이지만 앞으로 근데 문제는 제주도가 이런 예산을 작업을 하면서 도의회와 조금 더 소통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이제 엇나간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의회로 넘기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은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토론회 천천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본격적인 그 대선 전국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토론회에서도 많이 논의됐습니다만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제주도의 주요 현안들이 이번 대선 전국을 통해서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좀 당리 당략이라든지 소속 정당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떠나서 제주도의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 전국을 좀 잘 활용하자 이걸로 해서 저희 그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같은 의도입니다. 저는 자강불식 스스로 힘쓰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 전국에서 제주도가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압축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도민이 주인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조기 대선 전국입니다. 제주의 민심을 담은 다양한 현안이 각 정당 또는 후보 공약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 의회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